안녕하세요. 고독한 전술가입니다. 유럽을 포함한 세계에는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린 감독, 기적을 써내렸던 감독, 쓰러져가는 팀을 구해낸 감독, 축구 전술에 한 획을 그은 감독 등 많은 명장들이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의 세계의 대회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린 감독은 총 8명인데요. 앞으로 천천히 트래블을 했던 감독들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하지만 그가 있을 때 맨구가 아닌 맨유였습니다. 바로 영상의 첫 번째 주인공은 알렉스 퍼거슨인데요. 사실 퍼거스 감독 이전에도 거스 히딩크, 슈테판 코바치, 조크 스타인 감독들이 트래블을 이뤄냈지만 이전에는 챔피언스 리그가 아닌 유러피언컵 대회였습니다. 각국 1위만 참가하는 대회이다 보니 규모나 경기 수적인 측면에서 챔피언스 리그보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영상에서 배제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알렉스 퍼거슨 경은 사실 잉글랜드 사람이 아닌데요. 그는 1941년 12월 31일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고반에서 출생하였습니다. 항구 노동자의 아들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퍼거슨 감독은 또래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축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학업 성적은 좋지 못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조선소 연습공으로 취직하며 파트타임으로 아마추어 클럽에서 활약을 하였는데요. 그리고 이 시기 지금의 반려자로 있는 캐시홀딩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 1964년 덤퍼린으로 이적하여 프로 생활을 처음 시작하였는데요. 다음 해에는 51경기 45골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스코틀랜드 리그 공동 득점왕에도 오르게 됩니다. 덤퍼린의 활약에 힘입어 스코틀랜드 최고의 클럽인 레인저스로 이적하였지만 그의 축구 생활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당시 스코틀랜드는 종교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올드펌 더비로 유명한 레인저스와 셀틱은 각각의 종교를 대표하는 클럽이었습니다. 하지만 퍼거슨의 아버지와 퍼거슨 본인은 개신교였는데요. 레인저스 팬들은 선수 본인이 아닌 그의 아내 캐시 홀딩이 가톨릭교라는 것으로 그를 적대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을 둘러싼 루머, 어이없는 감독 경질과 그로 인한 마찰들로 드림클럽이었던 레인저스의 환멸을 느끼고 홀커크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퍼거슨은 이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감독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코치 자격증을 취득한 후 플레잉 코치로 재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에어 유나이티드에서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보낸 후 선수로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는 바로 감독직을 수행한 것은 아닙니다. 파트타임으로 감독 일을 시작하긴 하였지만 부업으로 술집을 하였는데요. 이 술집이 장사가 꽤 잘 되었고 사채놀이도 하였으나 시간과 정신력 소모가 크다고 느끼게 되었고 모두 그만두고 감독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퍼거슨은 파트타임으로 이스트 스털링에서 감독직을 하였는데요. 퍼거슨은 선수단을 확실히 장악하고 클럽의 성적 또한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스트 스털링의 태도에 불만이 있던 퍼거슨은 세인트 비렌의 감독직 제안에 수락하게 되고 3년간 감독을 맡으며 2부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등 퍼거슨 특유의 한정된 자원으로 좋은 성적 내기를 발휘하였는데요. 이후 구단주와 마찰을 빚게 되고 경질 이후 전설의 시작인 에버딘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당시 에버딘은 나름 스코틀랜드의 유명 구단이긴 했지만 1955년 이래 한 번도 우승을 한 적이 없었는데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두 팀이 우승을 나눠 먹으며 2000년대 라리가를 연상시켰습니다. 부임 첫 해에는 우승을 하지 못하였지만 두 팀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퍼거슨은 이듬해 79-80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5대0 승리를 거두며 15년 만에 셀틱과 레인저스가 아닌 다른 팀이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셀틱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의 선수진으로 15년간 이어진 양강 체제를 무너뜨린 건데요. 이후 에버딘은 승승장구하며 스코틀랜드의 새로운 지배자로 떠올랐고 UEFA컵 위너스컵에도 우승하여 자신을 유럽 전역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 우승은 에버딘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인 유럽 대회 우승이었는데요. 그 다음 해에는 리그와 컵 더블 우승을 달성한 업적을 세우기도 합니다. 에버딘 시절에 퍼거슨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78년 클럽 랭킹 106위였던 에버딘은 퍼거슨 부임 마지막 해인 86년에는 6위를 기록하며 무려 100순위가 올랐는데요. 스코틀랜드 시민들은 그가 사람이 아니라 마법사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해리포터의 마법부처럼 영국 내 수사국에서 그를 체포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86년 11월 당시 맨유의 구단주였던 마틴 에드워즈의 권유를 받은 퍼거슨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직을 맡게 되는데 그가 감독을 맡았던 에버딘은 그의 15위 다음에 강등을 당한 것을 보면 퍼거슨 감독의 역량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퍼거슨의 마지막 팀이자 가장 오래 맡았던 감독직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27년의 세월 동안 38개의 트로피, 2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1번의 트래블을 기록하였는데요. 당시 맨유는 리그 3위에서 4위 성적과 FA컵도 자주 우승하는 클럽이었지만 데니스 로, 보비 찰튼, 조지 베스트라는 3명의 발롱도르를 들어올렸던 선수들과 잉글랜드 최초의 유러피언컵을 들어올렸던 버스비 시절의 맨유에 비하면 비교적 침체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요. 때문에 퍼거슨의 가장 시급한 임무는 팀의 리빌딩 작업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리버풀에서 일어난 헤이즐 참사로 잉글랜드 클럽이 유럽 대항전 진출을 하지 못하자 리그 전체가 침체기에 접어들었는데요. 때문에 스티브 브루스, 게리 팔리스터, 코린스, 마크 유즈, 마이크 펠란 등을 영입하며 퍼거슨 1기 멤버를 꾸려나감과 동시에 팀 분위기와 훈련 체계의 변화를 위해 당시 맨유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폴 맥그레스를 방출시키는 등 과감한 결단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퍼거슨 부임 전까지만 해도 리그 4위였던 맨유는 퍼거슨 부임 이후 11위, 2위, 11위, 13위, 6위를 기록하며 중하위권에 머물었고 폴 맥그레스 등과 같이 팬들의 사랑을 받은 선수들을 내보내면서 퍼기 아웃이라는 구호가 관중석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퍼거슨 감독은 진짜 경질이 코앞에 다가왔었는데요. 이런 퍼거슨 감독에게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준 89-90 시즌에 FA컵 우승으로 경질은 면하게 됩니다. 퍼거슨은 1군 팀뿐만 아니라 유소년 팀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당시 유스팀이 여러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는 퍼거슨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90-91 시즌 FA컵 우승팀 자격으로 나간 UEFA컵 위너스컵 결승전에서 요한 크루이프의 FC 바르셀로나를 꺾고 팀의 우승컵을 안기게 되는데요. 헤이즐 참사로 5년간 유럽 무대에 나가지 못했던 잉글랜드 클럽의 유럽 무대 트로피로 잉글랜드 전체를 대표하는 클럽으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그렇게 퍼거슨 1기와 퍼기 아이들 그리고 여기에 최종 활용 정점을 장식할 에릭 칸토나를 단돈 100만 파운드에 영입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출범 원년 우승이자 26년 만에 리그 우승으로 92-93 시즌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순탄할 줄 알았던 맨유는 칸토나의 쿵푸킥과 코린스, 마크 유즈와 같은 팀의 주축 등을 내보내면서 퍼기 아이들을 중심으로 시즌을 치르기로 결정하는데요. 하지만 개막전에서 아스톤 빌라에게 3대1 패배를 당하면서 당시 여론에서 꼬맹이들 갖고 우승할 수 없다라며 엄청난 혹평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퍼거슨 경은 그것을 실제로 해내는데요. 97-98 시즌에는 퍼거슨 1기에 해당한 인물들이 거의 떠났고 퍼거슨 2기라 불리는 퍼기 아이들과 로이킨, 야프스탐, 요크, 콜, 쉐링엄, 솔샤르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맨유의 황금기 스쿼드가 구성됩니다. 당시 베컴, 로이킨, 스콜스, 긱스로 이어지는 맨유 역대 최고의 미드필더 진영과 스탐, 어윈, 네빌이 이끄는 수비진 그리고 콜 요크가 주축을 이루고 슈퍼서브 솔샤르와 쉐링엄의 화려한 공격진 그리고 맨유 최고의 골퍼 중 한 명인 슈마이켈까지 환상의 드림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퍼기 아이들이 팀의 중심이 되었고 98-99 시즌에는 트래블을 이루게 되는데요. 특히 98-99 시즌 챔피언스 리그는 캄프누의 기적이라 불리며 이스탄불의 기적과 함께 챔피언스 리그 역대 최고의 명경기에 빠지지 않는 경기였는데요. 당시 마테우스를 필두로 분데스리가를 호령하던 바이에른 뮌헨에게 경기 시작부터 실점을 허용하고 공격기를 살리지 못하며 일방적인 경기를 치루었던 맨유는 후반 추가 시간에 쉐링엄과 솔샤르가 연달아 골을 기록하며 극적인 역전승을 이루어냅니다. 이 트래블이 얼마나 대단했던 거냐면 5년간 유럽 대회를 모두 정지당한 리그에서 유럽 무대 우승도 모자라 자국 리그컵까지 모두 쓸어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하면 유명 선수의 영입은커녕 자국의 스타들은 해외 리그로 진출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리그 랭킹은 3위에서 29위로 밀려났었고 잉글랜드에게 축구란 축구 종가의 의미를 넘어선 그 무엇이기 때문에 많은 잉글랜드 국민들은 감동을 받게 되었고 엘리자베스 2세는 그가 들어올린 것은 트로피가 아닌 영국의 자존심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우승 이후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휴교령을 내렸다는 것인데요. 이후 퍼거슨은 곧바로 기사직위를 수여받으며 퍼거슨 경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는 맨유의 것이었고 모든 선수들의 드림클럽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도 뛰어난 카리스마와 투기의 결단력으로 로이킨, 베컴, 반니스텔로이 등 많은 스타들을 보냈지만 호날두, 루니, 비디치, 에브라, 반데사르와 박지성 등을 영입하며 두 번째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일궈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심장이 나빠지는 등 건강에 문제를 보였고 얼마 전에는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1213 시즌 우승을 끝으로 13번의 리그 우승, 2번의
2번의 챔스 우승을 포함한 27년간의 장기 집권,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3위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는 뛰어난 지도 능력과 맨유라는 위대한 팀을 남기고 축구계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퍼거슨 감독은 정말 선수가 감독발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스쿼드가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만들어냈는데요. 전술의 운영 또한 메인 포메이션은 4-4-2지만 트렌드에 맞춘 포메이션과 전술 변화, 그리고 매우 유동적인 선발 라인업 등으로 캐릭과 플래처를 수비수로 기용하고 박지성을 윙백으로 쓰는 전술들을 사용하였다시피 선수들을 휘어잡는 카리스마와 이가 안되면 잇몸으로라는 말이 어울리는 전술 운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껌거슨, 헤어드라이어, 부들부들 등 유명한 일화도 많이 남겼던 위대한 감독 알렉스 퍼거슨 경의 이야기였습니다. 퍼거슨은 은퇴 후 맨유의 경기를 편안하게 관람하려 했지만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요. 위대한 감독이 나갔던 만큼 그에 대한 출혈도 크겠지만 퍼거슨 감독이 웃으며 경기를 볼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또한 피드백과 요청사항들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독한 전술가였습니다.